안녕하십니까, 꿀입니다. 아카데미 3강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2강에서 사람이 부처다, 사람 안에는 여러 개의 씨앗이 있다. 그 씨앗이 발현되고 그 부자의 씨앗도 있고 부처의 씨앗도 있고 또 발현되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리는 그런 일도 많다고 그랬죠. 우리 누구지요? 아인슈타인도 2%밖에 자기 능력을 쓰지 못하고 가는 우리는 그런 존재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더 나아가 사람의 마음속에만 그런 씨앗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사회에도 그런 씨앗이 있답니다. 이 사회에도 어떻게 그 씨앗을 발현하냐에 따라서 이 세상이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가 보여지지 않은 새로운 씨앗이 발현되고 있기도 하고요. 지금 우리가 보는 언택트라고 하는 4차 산업의 씨앗이 지금 막 우물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거기에 또 그 동참하지 않으면 인간은 하늘이 비가 내리면 비를 맞는 것처럼 이 큰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이 사회의 변화에 그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당한다는 아주 그런 아픈 경험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고 발전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나만 개발한다고 자기 개발만 한다고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가 발품을 팔고 저 집 저 집 돌아다니고 서울 가고 경기 가고 또 주식을 한다고 해도 앞으로 방향을 명확하게 모르면 그거는 다 사상 누각이 될 겁니다. 그 결과는 참혹할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은 이 사회적 씨앗,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이 부처라라고 하는 걸 떠나서 한 발 더 나아가면 이 사회에도 그런 정토가 있고 천국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되고 대승불교가 맞다. 왜 대승으로 가야 되느냐? 왜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더불어 살고 이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먼저 이 직관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바로 그렇습니다. 먼저 오늘은 인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인구 말입니다. 인구가 줄어든다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앞으로 생산 가능 인구가 많이 줄어서 바로 이것이 경제 위기가 온다고 그러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인구가 앞으로 준다는 거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인구가 준다고 생산 가능 인구가 준다고 하여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커다란 사회를 봐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인구 성장이 굉장한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된 게 사실입니다. 우리 뭐 삼국시대 때 한번 봅시다. 땅 따먹기 하죠. 정복전쟁. 이게 어떤 약탈 경제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그 경제의 큰 축을 이루었죠. 즉 군사력이 그 나라의 국력을 상징했고 그 군사력은 강한 그 남자들이 많은 인구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폭발적으로 더 이런 그 인구의 즉 노동력이 필요로 했던 것이 산업혁명입니다. 4살짜리 꼬마도 면박직 그 기계에 들어가서 하루 18시간씩, 16시간씩 일을 했던 그런 노동자의 그 슬픔을 우리는 알지만 그 슬픔은 정치적인 거고요. 경제적 시각으로 본다 그러면 그 노동력이 필요로 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사회는 많은 양의 노동을 필요로 했습니다. 노동은 우리 서민들이 갖고 있는 상품이기도 하잖아요. 누가 어느 그 국토부 장관이 그때 그랬나요? 그 집은 그 사람이 사는 곳이지 그 사고팔고 하는 어떤 상품이 아니라 저는 참 웃습니다. 집처럼 상품이 없거든요. 아니 노동력도 상품인데 어떻게 집이 상품이 아니겠어요? 집은 상품이고요. 집도 그렇고 물도 그렇고 칠판도 그렇고 이제는 이런 강의도 그렇고 보이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상품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제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인구가 앞으로 줄은데 인구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인구가 왜 늘어나야 되죠? 부산 인구가 350만입니다. 부산 인구가 500만이 되고 600만이 되고 700만이 되고 1000만이 되고 애를 많이 늘어나는 게 신의 섭리고 우리가 이 시대 테너 잘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구가 그렇게 많이 늘 필요도 없습니다. 적정 인구, 즉
자본을 가진 사람들은 이 노동이 필요했던 겁니다. 산업혁명 시대 때 어쩔 때 다 노동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 노동자의 상품을 돈 주고 사지요. 돈 주고 삽니다. 지금 돈 주고 사는 데 있어서 상품이니까 어떻게 후려치기라도 하죠. 저평가되기도 하죠. 상품이. 그래서 뭐 노동당이 만들어지고 노동자의 권익이 필요로 해지고 그런 시대가 옵니다.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산업자본주의에서 정부화 사회로 넘어갈 때 정보자본주의가 될 때 어떻겠습니까? 노동이 분화가 되죠. 육체노동과 육체노동이 있었는데 이게 정신노동, 기술도 포함됩니다. 이 기술노동, 노동의 질이 변화가 되거든요. 이 자본가들은 이 육체노동보다 많은 돈을 들어서 이 정신, 기술 이런 걸 사들였죠. 그래서 우리가 좀 애들 공부도 되게 많이 시켰을 거예요. 이 노동의 개념을 보면 교육시장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노동인데 정신노동자들을 즉 질 좋은 정신노동자들을 많이 생산해서 배출하는 곳이잖아요. 상품을 배출하는 곳이거든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는 겁니다.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보이지는 않아요. 이 시간에는. 이처럼 그런데 이 노동이 4차 산업이 되면서 언택트가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노동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공정화, 기계의 공정화로 육체 노동도 이제 뭐 별로 필요 없고 AI 같은 것들이 나와서 이제 정신 노동도 필요 없어져요. 세무, 회계, 법무 다 필요 없어집니다. 이제 의료조차도 이쪽으로 먹혀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되게 불안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노동이라는 가치에 딱 빠져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내가 기술을 갖고 그다음에 그 근면 성실만 했으면 나에 대한 상품 가치가 있었는데 내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세상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이제는 소비도 발려집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정신, 기술, 이 노동이 분화가 되면서 뭐가 왔냐면 이제 양극화가 오는데 소득의 양극화가 왔어요. 소득의 양극화가 와서 이게 지금까지는 소비의 양극화는 오지 않았어요. 소득의 양극화 와서 이게 돈이 이렇게 돌았거든요. 이 노동을 주고 사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서비스도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이제 이게 깨어지는 거예요. 이게. 돈이 이렇게 안 돌아가지고 지금까지는 경제가 문제가 됐는데 이게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돈이 이제 이렇게 돕니다. 돈이. 위쪽으로 소비의 양극화가 되면 딱 굉장히 양극화가 고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화두는 말입니다. 사회적 화두는 이젠 노동이 아닙니다. 환경입니다. 좋은 환경, 깨끗한 환경, 나아진 환경, 내 가치, 내 실현, 그거를 누릴 수 있는 환경, 안전에 대한 환경, 이런 것들이 키워드가 됩니다. 이 환경을 잘 모르면 이제는 경제의 축이 노동에서 환경으로 바뀌기 때문에 환경을 모르면 부자가 될 수는 없겠죠. 부자가 아니라 가난하게 될 겁니다. 지금 정부가 해주는 게 뭐냐면 불과 2, 3개월 시간을 주는 것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많은 노력, 생각, 내 바뀌는 상품 이런 것들은 우리 스스로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거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 주식 같은 이 주도주 있잖아요. 공장이나 이런 어떤 사회 트렌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좋은 환경이 있는 주거가 중심지에 있는 거. 예를 들면 좀 이번에 벌써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아파트 단지에 로봇가 이렇게 이제 바퀴 달린 로봇가 이렇게 돌아다녀요. 수현 씨는 이제 없어질 거예요. 근데 이 로봇에 CCTV가 다 달려져 있거든요. A라는 애가 들어왔고 B라는 애가 들어왔는데 A가 그저께도 들어왔고 어제도 들어왔고 그러면은 우리는 할아버지들 그 수희 아저씨들 잘 모르잖아요. 기억도 가물가물하고. 그런데 이 기계는 그걸 정확하게 뽑아내겠죠. 그래서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 딱 일치가 되면 바로 112에 신고할 겁니다. 경찰이 뜨고
보안업체가 뜨고 이런 식으로 환경이 되게 중심이 돼요. 그래서 좋은 환경에 있는 좀 아파트 이런 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상가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그 고퀄리티 쪽으로 움직여질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양으로 승부하는 시대 이제는 아니죠. 노동은 끝났습니다. 환경이 중심입니다. 환경이 있는 집, 환경이 있는 직장, 환경이 있는 거리, 환경이 있는 동네. 지금처럼 이제는 퀄리티, 컨텐츠 이런 것들, 내용이 있는 것들 단순히 노동으로 움직여져서 열심히만 하면 되는 건 아닙니다. 노동을 버려야 됩니다. 노동은 끝났습니다. 노동은 아니고 앞으로는 환경입니다. 어떤 환경에서 내가 사느냐. 인구론을 얘기한 멜버른이 그랬잖아요. 인구가 많아지면은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북극도 녹지요. 공기도 안 좋죠. 자동차 막히죠. 왜 같이 삽니까? 그들은요. 이들이 같이 살았던 이유는 뭔지 압니까? 노동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노동이 필요 없는데 왜 인구가 늘겠냐고요. 인구는 줍니다. 인구가 줄어도 부가가치를 올리기 때문에 경제 성장은 적진 않아요. 근데 여기 동참하지 못하는 지금 우리 즉 뭡니까? 왜 위기를 느끼는지 압니까? 상품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 상품이 없어요. 변화된 상품이. 노동밖에 모르거든요. 우리가 지금. 바로 그것이 아쉽고 두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얼마 남지 않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작은 돈, 작은 노력 이런 걸 모아서 환경 좋은데 우리가 가야 됩니다. 직장도 그렇습니다. 교육도 그렇게 시켜야 됩니다. 그렇다면 크게 부자는 되지 않겠지만 이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죠. 그러면 거래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저들은 단순 노동은 돈을 지급하고 사지 않습니다. 이 지배층이 원하는 것 이거를 사고 팔아야 돼요. 이 지배층이라고 하는 게 어떤 사회적 지배층이니까요. 자꾸 우리가 왕이 아니거든요. 되게 그냥 일반 서민입니다. 지금까지 저도 그러고 뭐 노동 하나밖에 더 있나 싶어요. 많이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런 컨텐츠를 만드는 것도 이와 같은 노력의 일환입니다. 공부도 좀 많이 하시고 사람들이 원하는 상품을 만들어내야지만 앞으로 세상에서 변화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집 말입니다. 아무거나 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 말씀을 드린 게 이제 중심지, 즉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 입지, 환경이 좋아야 돼요. 환경이 앞으로는 키워드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